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소하게 읽어드리는 소소책방의 행복한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제임스 도티의 소개를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소개를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다. 자존감 없는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다. 하지만 12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는 동네 마술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하여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임스 도티 이 분이 처음에 루스 할머니를 만나서 하게 되는 그런 배움의 과정,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한테 내 몸의 안에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란다. 매일 1시간씩 이걸 연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매일 아침 여기서 연습하는 걸 모두 밤에 집에서 연습해야 돼. 말하자면 숙제 같은 거지. 자, 긴장을 푸는 일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겠지만 이건 사실 정말 하기 어렵단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긴장을 풀고 느긋한 기분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나는 거의 언제나 피곤했는데 느긋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사실 그게 어떤 건지도 몰랐다. 루스는 나한테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라고 했다. 또다시 내가 바람 속에 흩날리는 나뭇잎이라고 상상하도록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찬 기운이 거리를 따라 솟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조금 가벼워졌다. 자세는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근육의 긴장을 푼다 해도 정신은 깨어 있고 근육도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기를 원하겠지. 자,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다음 내쉬렴. 이렇게 3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보내는 거야. 나는 최대한 깊게 숨을 쉬었다. 3번. 이제 내 발끝에 초점을 맞추렴. 마음속으로 내 발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발끝을 느껴봐. 조금씩 꼼지락 움직여봐. 신발 안에서 발끝을 둥글게 말았다가 쫙 펴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음 천천히 내쉬고 호흡은 계속 유지하고 발끝에 초점을 맞추는 거란다. 이제 발끝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느껴보렴. 나는 몇 번 더 심호흡한 끝에 발끝을 집중하려고 애썼다. 이 정도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신발 안에서 발끝을 꼼지락거려 보았지만 그 다음 순간 계약하기 전에 새 신발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발끝에 대해서는 깡그리 잃어버렸다. 루스는 내가 발끝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때를 다 눈치채고 있는 듯했다. 내 마음이 발끝이 아닌 다른 데로 방황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끼어들어 다시 깊게 숨을 쉬라고 말을 해주곤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숨을 쉬어야 했는지, 얼마나 오래 발끝에 대해 생각해야 했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너의 발에 초점을 맞추렴. 나는 배가 고파졌다. 지루해졌다. 내 발이 마술을 배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텐데. 어쩌면 루스는 나를 굶어 죽일 작정이었나 보다. 맹세하건대 루스는 분명히 내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시점에 나한테 끼어들어 말을 해주는지. 다시 내 발에 집중하렴. 나는 발목을 돌리면서 크고 못나고 배고픈 내 발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내 발목에 대해 생각하렴. 내 무릎도. 허벅지의 긴장을 풀고 다리가 점점 무거워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고 느껴보려무나. 나는 상상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앉은 의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 밑에 카펫이 짓눌려 아주 못쓰게 되는 바람에 결국 그 카펫은 낡은 중고품으로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그렇게 뚱뚱하다고. 이제 내 뱃속 근육의 긴장을 풀어볼까? 근육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풀어보자. 루스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배에서 꾸르륵 소리만 크게 날 뿐이다. 루스도 분명 들었을 것이다. 이제 가슴 차례란다. 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가슴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심장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자. 너의 심장은 일종의 근육이란다. 몸속 곳곳에 피와 산소를 순환시키지. 그러니 다른 근육들처럼 심장도 긴장을 풀 수가 있단다. 심장의 긴장을 풀면 혹시 내 몸의 기능이 멈추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루스는 뭐라고 할까? 가슴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가슴 근육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끼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좀 더 긴장이 풀릴 때 심장 박동을 느껴보려무나. 이제 숨을 내쉬고 다시 가슴 근육을 푸는 데 집중하렴. 진짜 그렇게 연습을 하자 내 심장에 더 이상 내달리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의대 시절에 심장 공부를 자주 하곤 했다. 그때 미주신경을 통해 연수라고 하는 뇌간 부분과 심장을 연결하는 신경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미주신경은 어떻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긴장을 풀고 호흡을 천천히 하여 신경의 출력량을 증가시키면 어떤 식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시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지도 배웠다. 지금 이 말은 주인공이 루스 할머니를 만나는 그 어렸을 때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의사가 돼서 실제로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이거를 배운 거죠. 루스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그 마술이 실제로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점을 변환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신경계에 대해 몰랐고 뇌와 심장이 소통하는 무수한 많은 방식을 알지 못했다. 내 심장이나 뇌를 작동시키기 위해 내 심장이나 뇌가 무엇을 공부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뇌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내 심장은 반응하고 있었다. 이제 내 어깨의 긴장을 풀어보자꾸나. 내 턱도 목도 함께. 혀는 입의 가장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내 눈과 이마가 단단해지다가 풀어지는 걸 느껴보렴. 이제 모든 것, 몸 안의 근육을 전부 그냥 긴장을 풀도록 하자. 영원처럼 보였던 그 숨쉬기와 긴장 풀기에 대해 루스는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다. 안절부절 못하며 꼼지락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루스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뱉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여기고 나도 똑같이 하려고 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으면 숨 쉬는 일이 어렵다. 한두 번 곁눈질로 루스를 엿보려고 했는데 루스는 눈을 꼭 감고 의자에 앉은 내 자세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루스가 침묵을 깼다. 좋아,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눈을 뜨렴. 나는 눈을 뜨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몸이 달라졌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진짜 들었다. 잘했어, 짐. 분명 간식이 내 눈앞에 나타나겠구나. 루스는 책상 서랍을 하나 열더니 칩사오이 초콜릿칩 쿠키 한 봉지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집어도 돼. 나는 두 손 가득. 한 움큼 쥐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였다.
그러자 루스는 끼고 있던 안경테 너머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제 내 길 위에 들어섰구나. 내가 정말 어떤 길 위에 들어섰는지 몰랐다. 1시간 동안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데 무슨 마술 같은 일이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짐, 내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려무나. 특히 내가 말해주었던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화가 나고 슬플 때도 긴장을 풀고 느긋해질 수 있어. 그게 큰일처럼 느껴진다는 걸 잘 안단다. 하지만 결국 너는 거의 즉각적으로 완전한 이완과 휴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배워놓으면 굉장한 마술이란다. 이 점에 대해선 나를 믿어보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단다. 특히 어릴 때에는 무언가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지. 내가 뭐든 바꿀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힘들어. 하지만 너는 이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그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강력한 것이란다.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계속 복습해야 돼. 이번 여름에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연습하렴. 그러면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가 복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술의 비결은 아니었다. 아이작 뉴턴이 누구인지 아니? 루스가 물었다. 과학자였던가 그랬죠? 그래 맞단다. 뉴턴은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였었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일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내가 좋아할 것 같구나. 뉴턴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건 아니란다. 뉴턴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 아버지 없이 미숙아로 태어난 뉴턴을 생각하면 정말로 삶의 출발점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너도 말하게 될 거야. 뉴턴이 3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새아버지는 뉴턴을 잘 돌봐주지 않았어. 한 번은 뉴턴과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데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지. 너만한 나이였을 때 뉴턴도 꽤 분노에 휩싸인 소년이었어. 여하튼 그러다가 뉴턴이 농부가 되길 바랬던 어머니는 뉴턴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했단다. 새아버지도 그러길 원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농부가 되길 기대했지. 하지만 뉴턴은 농사 짓는 걸 싫어했어. 농사 짓는 일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지. 선생님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다시 학교로 보내라고 설득했어. 뉴턴은 최고 우등생이 되었지만 워낙 다른 학생들에게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올리는 일이 뉴턴만의 복수 방법이었던 거야.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을 감당하려고 학비와 식비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시중 드는 일을 해야만 했어. 뉴턴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혜택이나 행운 혹은 돈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었단다.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 부모를 증오했다거나 동료 그부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루스와 닐에게 인사를 하고 마술가게 문을 막 닫고 나오려고 할 때 루스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짐,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걸 연습하는 거 말이야. 루스는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나는 내 몸 곳곳에 퍼지는 따스한 기운을 안고서 1번 가까이 자전거를 몰고 갔다. 네, 이렇게 지금 닥터 두티의 삶을 바꾸는 미술가게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고요. 오늘도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